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락 모티베이터 김현종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자리에 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수영장에서 이제 아쿠아로빅을 가르치고 있는 에어로빅 선생님입니다. 저는 수영장 아줌마들한테 방탄소년단 역할을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었고요. 제가 어릴 때 연예인이 꿈이었는데 저의 꿈을 수영장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저를 이제 잇몸 미남이라고 불러주시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잘하시겠죠? 여기 이렇게 어렸던 친구가 좀 사연이 좀 많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한테는 가슴 속에 유머, 희망, 열정, 줄여서 유희열. 유희열이 마음속 깊은 곳에 유희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스토리를 유머, 희망,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쓰러질 수는 없는 저의 원동력,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들은 파도처럼 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온다고요? 파도처럼 오게 됩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오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도 저도 겪게 되었는데요. 저의 그 파도처럼 오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미소로서, 웃음으로써, 긍정의 힘으로써 겪어나가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파도처럼 오는 인생의 문제들은 정말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리고 웃으면서 즐긴다면 반드시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봤던 저 글씨,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글씨를 보면서 정말 내가 즐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화생방 훈련을 딱 하러 가는 시점에서 봤었던 글씨예요. 제가 화생방 훈련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화생방 훈련이던 모든 그런 훈련들은 그때 당시 군 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되게 힘들게 다가왔었어요. 가기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저는 연예인을 준비를 하려고 되게 그때 당시에 기획사나 여러 가지 오디션들을 많이 보고 제가 이제 연예인의 꿈을 꼭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디션도 한 2차까지도 붙은 적도 있었고 좀만 더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21개월을 빨리 갔다 오려고 바로 그냥 지원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을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동기들 보면은 다들 표정이 정말 죽상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번 웃으면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다들 표정이 안 좋죠. 저만 좀 열심히, 컨셉은 아니었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즐기는 모습이 좀 찍혀서요. 이때부터 저는 군대에서도 락현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21개월간의 군대 생활을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즐기는 군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그때 한창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왔을 때 제 쫄병들을 데리고 혼자 상병인데 다 이등병들 친구들이거든요. 쫄병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열심히 훈련 받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웃음을 주고자 이렇게 분장을 해서 그 노래자랑에 나가서 인기상을 받아가지고 포상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도 정말 즐기면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군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은 바로 웃음과 유머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아빠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즉슨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아들 현종에게, 현종아 잘 지내니? 아빠가 글 솜씨가 별로 없어서 민종의 손을 빌려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어느덧 성인이 되고 벌써 군대까지 가다니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아빠도 나이가 어느덧 50쪽이구나. 너가 갓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항상 너에게 잘해주려 했지만 언제나 마음뿐이었던 아빠를 용서해다오. 언제나 칭찬, 위로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항상 꿋꿋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게 자라는 현종이가 아빠는 무척 자랑스럽다. 비록 아빠가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항상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겨줘서 고맙다 현종아. 항상 자식 앞에서 떳떳지 못한 아빠였지만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 군대 가기 전에 아빠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해해 주길 바래.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마음은 항상 현종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아빠는 씩씩한 현종이가 군대 생활 요령껏 잘 하리라 믿는다. 사랑한다 현종아. 자랑스러운 아들 휴가 때 보자꾸나. 이 편지가 너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아빠가 이렇게 써주신 아빠의 편지는 제가 그 논산훈련소 3주차 때 받았던 첫 아빠의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런 편지를 받게 되었고, 아빠가 처음으로 편지를 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저의 어린 시절은 매번 파도 앞에서 계속 넘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IMF를 시작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요. 엄마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흔들림, 그리고 찢어질 듯한 가난이 시작이 되었고, 아빠가 이제 보증을 또 잘못 서주시면서 이제 채무자와의 관계가 또 이제 안 좋아지고, 집에 가압류까지 들어올 뻔하면서 술과 담배에 아빠는 이제 위태로우셨고요. 따돌림과 자살 시도까지도 저는 이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과 의욕이 정말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에 이 삶을 바꿔보고자 제 자신만의 그런 삶의 낙을 찾는 게 절실했었고, 그걸 통한 자존감 회복이 정말 필요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삶의 낙을 한번 찾아보기로 쭉쭉 적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은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거울 보며 웃고 계속 웃고 상상하고 긍정의 마음을 계속 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박스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시절의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평소 한 달 정도 파지를 모아 고물상과 거래하는 나와 동생. 우리 둘 다 고물쟁이 다 되었어. 동생은 거지 같아 쪽팔린다고 하지만 난 이것이 더욱 성취감이 느껴지고 내 자신이 왠지 멋있어 보이는 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하루 생계를 위하여 파지 모으기 전쟁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다. 다들 힘든 시기에 먹고 살아보자고 발악이다. 그래봤자 겨우 받는 돈 3,000원. 난 오늘 받은 돈 51,000원. 나는 정말 지지기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우리 집이 싫거나 원망한 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웃음만은 잃지 않으려 했고 더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깝이 심할 정도인 나의 성장 과정은 돈 때문에 미칠 정도였다. 그 때문에 깨달은 것, 지혜로워진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 난 돈 많이 벌 거야 정말. 초갑부 소리 들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마음껏 도울 정도로 경제적인 힘을 갖고 싶어.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나는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면서
삶을 즐겨보기로 하고 열심히 살아본 결과 리어카를 끌던 청년은 리얼카를 이제 끌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만의 차를 가지고 싶었다는 생각이 너무 컸는데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느꼈고 열심히 이제 살면서 내 돈 주고 산 첫 차에 대한 그런 기쁨과 상상이 현실로 되는 순간의 짜릿함,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만의 낙을 찾다 보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의 그 연예인 끼를 살려가지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연예인을 못했지만 수영장에서 저의 능력을 한번 재능을 발휘를 해보려고 해가지고요. 수영장에서 건강한 행복을 주는 열정 강사로 이제 데뷔 아닌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정도 지금 경력이 생긴 그런 열정 강사인데요. 저는 이제 회원님들에게 운동이랑 음악과 춤으로 이제 즐거운 행복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낙을 찾아서 이것을 음악과 춤을 찾은 저는 나의 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을 통해서 내가 힐링을 하게 되니까 제 스스로도 힐링하는 마음과 함께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면서 정말 나중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해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또 살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온다고요? 파도처럼 또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과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병에 걸리신 그런 모습의 사진인데요. 이때 당시 아빠의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아빠가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저에게 써준 편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아빠의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을 조금씩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저의 뿌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런 힘든 상황과 고통 속에서 또 이렇게 다들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스스로가 먼저 즐거움을 찾고 가족들에게도 즐거움을 나눠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저만의 그런 낙을 사람들에게 더 전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락 모티베이터로서 30대가 되어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BID로 새로 태어난 저는 이제 앞으로 인생의 파도 앞에서 웃으면서 또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즐거운 행복을 찾아주는 락 모티베이터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그런 멋진 행복과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과 핵심은요, 이제 인생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오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매번 쓰러지고 하지만 다시 일으키는 힘은 내 안에 낙을 찾아서 웃음으로써 즐거움을 찾아서 또 열심히 일어선다면은 언젠가 또 복이 오게 될 것이고요. 저도 지금 오늘은 또 복받은 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낙은 무엇인가요? 자,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웃음 짓게 하는 내 삶의 낙을 찾으세요. 그래서 웃으면은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웃냐고요? 반드시 될 때까지.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나 같이 외쳐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즐거운 인생이라고 외치면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인생! 인생을 즐겨라! 감사합니다. 낙현종!